한국이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라고요? 30년간 휠체어로 세계 47개국을 다닌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았습니다. 미국은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 67%. 그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은 98%. 그가 처음 밟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장애인에게 불친절하다. 30년간 믿어온 그 편견이 무너지는데 단 10분이 걸렸습니다. 50년 전 폐허였던 땅. 맨손으로 일군 여러분의 나라가 이제는 가장 약한 사람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눈물 흘린 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22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날 이후 30년을 휠체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문턱 하나가 산처럼 느껴졌고 계단 3칸이 절벽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미국 장애인 여행 권익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47개국을 다녔어요. 공항, 호텔, 거리, 화장실. 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평가했죠. 그 3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는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엘리베이터를 찾다가 30분을 헤맸어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는 휠체어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죠. 태국 방콕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문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시아는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대륙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약자를 돌보는 마음은 아직 멀었다. 30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급하게 성장한 나라. 빨리빨리 문화. 아마 장애인은 더 불편하겠지. 그렇게 지레짐작했죠. 그런데 지난 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인권 포럼에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시아 출장은 늘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어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당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편견이 맞는지 틀린지. 직접 확인해 보자.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LA에서 인천까지 13시간. 긴 비행이었지만 각오는 돼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앞섰어요. 인천공항이 크다는 건 알았거든요. 클수록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넓은 공간은 약자에게 미로와 같아요. 마치 끝없는 사막을 홀로 건너는 기분이죠. 이륙 전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평가 항목을 미리 적어뒀어요. 휠체어 경사로 각도,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 표지판 높이, 화장실 손잡이, 직원 응대 태도. 3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였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과연 어떨까? 아마 실망하겠지. 늘 그랬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13시간 뒤 제 인생이 바뀔 줄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정말 넓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넓은 공항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악몽이거든요.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길을 잃기 쉽고 지치기도 빨리 지칩니다. LA 공항에서도 탑승구까지 가다가 진이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지원 요청하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늘 그랬듯이 저는 모든 승객이 내린 뒤에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30년간 익숙해진 기다림이었죠. 다른 승객들이 빠르게 내리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공항은 통과하는 곳이지만 나에게 공항은 넘어야 할 산이다. 5분쯤 지났을까요? 공항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오랜 비행 피곤하셨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휠체어 여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사무적이고 빠르게요. 하지만 이 직원은 달랐어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가장 편한 경로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냥 입국장까지만 가면 돼요. 짧게 대답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모실게요. 경사로보다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어디 숨어있는 엘리베이터를 10분 동안 찾아 헤매겠지. 나리타에서도 그랬고 히드로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표지판도 크고 선명했죠. 노란색 바탕에 휠체어 그림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이게 뭐지? 원래 이렇게 가까워? 엘리베이터 안도 넓었습니다. 휠체어가 360도 회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버튼 높이도 낮았죠. 제가 손을 뻗지 않아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화장실 들르실래요? 장애인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다른지.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요. 센서가 휠체어를 감지한 거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간이 넓었습니다. 휠체어가 편하게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었죠. 손잡이 위치도 완벽했어요. 세면대 높이도 휠체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간 수백 개의 공항 화장실을 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평가 항목에 체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곳들은 문제점을 적으면 됐어요. 경사로 너무 가파름. 손잡이 위치 불량. 문폭 좁음. 그런데 여기는요. 적을 게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직원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입국장까지 가봐야 알겠지.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직원 박지영 씨가 앞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제 휠체어 속도에 맞춰주더라고요. 보통 공항 직원들은 빨리 걷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요. 휠체어 사용자는 뒤에서 헐떡이며 따라가야 하죠. 그게 30년간 제가 겪어온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달랐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속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복도를 지나는데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그런데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작은 진동도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닥재, 일부러 선택한 건가? 휠체어를 고려해서? 아니야, 우연이겠지.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수십 명이 서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겠구나. 휠체어는 늘 맨 뒤에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LA 공항에서는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온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장애인 전용 심사대가 있어요. 전용 심사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따로 있어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별도의 심사대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를 위한 곳이었어요. 줄이 없었습니다. 심사관이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여권을 건네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대우받는 거지? 심사가 끝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는데 또 직원이 다가왔어요. 짐 찾아드릴까요?
어떤 가방이세요? 검은색 캐리어요. 빨간 리본 달린 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습니다. 제 가방이 나오자마자 가져다 줬어요. 휠체어 뒤에 걸어주면서 말했죠. 무겁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짐을 찾았거든요. 무거운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민망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다가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한국인 할머니였죠. 흰 머리카락이 곱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젊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서요.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직원이 무릎을 꿇는다고요? 노인 눈높이에 맞춘다고요? 저는 박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특별한 손님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 승객이세요. 왜요? 그냥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국장일 뿐이야. 공항 전체를 봐야 해. 어딘가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가본 곳과 다르다는 걸요. 포럼 일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평가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았거든요. 박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혼자 다녀볼게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휠체어를 돌려 터미널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진짜 평가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의 안내도 없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부터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50m마다 있었어요. 표지판도 선명했고 버튼 높이도 완벽했죠. LA 공항에서는 엘리베이터 하나 찾으려면 300m를 가야 해요. 그것도 표지판이 작아서 못 보고 지나치기 일쑤죠. 경사로를 확인했습니다. 각도가 완만했어요. 국제 기준이 8도 이하인데 여기는 5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경사로 각도 양호. 아니, 양호가 아니라 최상급이었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부러 영어로 질문해봤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디 있나요? 직원이 즉시 대답했어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지도를 꺼내 하나하나 표시해줬죠. 장애인 화장실은 각 층마다 4개씩 있어요. 휠체어 충전소는 여기요. 의료 지원실은 2층에 있고요. 필요하시면 휠체어 대여도 무료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휠체어 충전소요? 무료 대여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동 휠체어 충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이용하세요. 수동 휠체어도 무료로 빌려드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휠체어 대여비가 하루에 $50예요. 충전소는 찾아보기도 힘들죠. 직원이 덧붙였어요. 혹시 장애인 라운지 이용하실래요? 환승객분들께 무료로 제공돼요. 장애인 전용 라운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조용하고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안마의자도 있고 다과도 준비돼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수백 개 공항을 다녔어요. 장애인 전용 라운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라운지로 가봤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몇 명이 쉬고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이 안마의자에서 눈을 감고 계셨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죠. 그 순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인천공항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 숫자가 떴습니다. 98%.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98%. 다른 공항들도 검색해봤어요. 미국 주요 공항 평균 67%, 유럽 주요 공항 평균 72%, 일본 주요 공항 평균 75%, 인천공항 98%.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숫자였어요. 1등이 아니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숫자를 몰랐어요. 아시아는 불친절하다는 편견에 갇혀서 찾아보지도 않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본 거지? 왜 여기를 외면했지? 라운지 직원이 다가왔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98%.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라운지에서 1시간쯤 쉬었습니다. 포럼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공항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터미널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직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제가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면 어디선가 직원이 나타났어요. 저는 시간을 재봤습니다. 휠체어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척했어요. 45초. 정확히 45초 만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휠체어 이용객분들은 더 신경 쓰고 있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요? 미국 공항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야 해요. 안내 데스크까지 휠체어를 밀고 가서 줄을 서야 하죠. 평균 대기 시간이 3분 20초예요. 바쁜 시간에는 10분도 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45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45초 만에 다가왔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비스 응대 시간 45초. 미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 면세점 구역으로 갔습니다. 매장들 사이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넓게 나 있었어요. 좁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 매장 앞에서 멈췄어요. 화장품 가게였는데 입구에 턱이 없었습니다.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죠. 미국 면세점에서는 매장 입구에 턱이 있는 곳이 많아요. 작은 턱 하나가 휠체어에게는 벽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매장 밖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매장이 턱 없이 평평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휠체어를 생각하고 설계한 것처럼요.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테이블 사이가 좁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넉넉했어요. 휠체어가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낮은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높이에 맞춘 테이블이었죠. 저는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직접 가져올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편하게 드세요. 음식을 받아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간 혼자 해왔거든요. 무거운 쟁반을 무릎에 올리고 쏟을까봐 조심조심 옮겼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줬어요.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듯이요.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한국인 할아버지였죠. 옆에 젊은 직원이 서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죠.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건 매뉴얼이 아니야. 진심이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뭘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5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였다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약자를 품으려는 마음. 불편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공항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었어요. 평가가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푸드코트를 나와 다시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아니, 휠체어를 굴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항에서 2~3시간만 돌아다녀도 진이 빠지거든요. 길을 찾느라 헤매고 엘리베이터를 찾아 멀리 돌아가고 턱에 걸려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체력을 깎아먹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화장실, 안내데스크. 마치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미리 다녀본 것처럼 설계돼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안내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공항,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가 설계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 공항공사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팀이 있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죠. 전담팀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공항을 점검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고요. 승객분들 의견도 계속 받고 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접 휠체어를 타고 점검한다고요? 그런 공항은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법적 기준만 맞추면 끝이에요. 실제로 휠체어를 타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구석에 숨어 있고 경사로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통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저희 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문에서도 매년 최고 점수를 받고 있죠. 12년 연속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012년부터 계속이에요. 직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12년 동안 세계 1위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시아는 불친절하다는 편견에 갇혀서요. 터미널 창가로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옆 잔디밭에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나무는 천천히 자란다고 들었어요. 1년에 몇 센티미터밖에 안 자라죠. 하지만 100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을 품어요. 새들이 둥지를 틀고 다람쥐가 살고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죠. 이 나라가 그랬구나.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랐구나. 그리고 이제는 가장 약한 사람까지 품고 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세계를 다녔어요. 수백 개의 공항을 평가했죠. 하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불편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게 이 공항의 정체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내가 틀렸다. 한국이 나를 가르쳤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창밖에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가 저를 깨웠습니다. 포럼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거리.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포럼에서 발표할 분이었죠. 김영호 교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원래 이랬나요? 장애인 배려가 이렇게 잘 돼 있었나요? 교수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장애인에게 가혹한 나라였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1990년대만 해도 휠체어로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거의 없었죠.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 이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웠다고요? 네, 장애인 운동가들이요.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왔어요. 버스 앞에 들어눕고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다치셨어요.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 덕분에 법이 바뀌었어요. 저상버스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죠. 인천공항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봤던 공항 시설들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엘리베이터, 넓은 화장실, 45초 응대 시스템.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또 다른 세대요? 네, 이 나라를 만든 세대요. 5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죠.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 아버지도 그 세대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셨죠. 손에 굳은 살이 닳도록 일하셨어요.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빌딩들 보이세요? 저건 그분들의 땀이에요. 저 도로들 보이세요? 저건 그분들의 희생이에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손주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어진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마음. 함께 가려는 마음. 그게 이 나라의 뿌리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노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저분들이구나. 저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맨손으로, 피땀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나라가 약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탄 이방인까지도요. 버스가 포럼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교수님께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바꿔야겠다. 내가 준비한 원고로는 부족해.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 덕분에 이게 가능했는지, 그걸 말해야 했습니다. 포럼 무대 위에 섰습니다. 객석에 5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에 도착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간 휠체어를 타고 47개국을 다녔습니다. 수백 개의 공항을 평가했죠.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시아는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대륙이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어제 인천공항에서 8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30년 편견이 무너지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미국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가 67%예요. 인천공항은 98%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보다 처음 방문한 나라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45초 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무릎을 꿇고 노인 눈높이에 맞추는 직원을 봤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들어주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버스에서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다고요.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참석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죠.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고 손에 굳은 살이 닳도록 일했죠.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손주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면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약한 사람까지 품고 있어요. 휠체어 탄 이방인까지도요.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기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견딘 고통 하나하나가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줄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은 더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에서요. 함께 가려는 나라에서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국처럼 되자고 말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다가 점점 커졌어요. 5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앞줄에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그분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 휠체어 바퀴를 밀 힘이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